안녕하세요. 교원대를 알려드림. 오늘도 역시나 조교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교드림은 교원대의 특이한 문화 3부작 중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은 사도교육 과정을 얘기하려고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도교육 과정은 교원대의 특이한 문화인데요. 저희가 이 사도교육 과정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저희들은 이제 화석들이기 때문에 사실 화석도 아니에요. 거의 다시 먼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좀 다른 이야기들이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먼저 사도교육 과정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저희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무슨 교육과 이런 과로 교원대에 입학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왔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라면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소양이나 자질들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뭐 말은 거창하지만 사실상 사관학교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 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조교님? 네, 전두환 대통령 때 설립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육사 출신이잖아요. 다들 서울해본 보셨죠? 그 전두환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이런 것처럼 교사사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원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다른 사관 생도들처럼 저희도 약간의 생도 과정 같은 느낌, 사도 교육 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1학년 때만 하더라도 점호를 할 때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입사생들이 문 밖에 서서 한 명씩 호명을 하면 대답을 하고 전달사항 전달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군대에서 하는 식의 점호를 했었거든요. 여자들도 그런 점호를 했었나요? 근데 저 때는 그러진 않았어요. 이게 뭐 조금 차이가 나니까 시기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여자관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여자관은 그냥 12시 지나면 점호할게요 라고 하시고 일일이 지나다니면서 노크하시면서 확인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좌측하면 그 다음 우측하고 해서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관은 어쨌든 일일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점호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 안 오냐, 30분째 안 온다, 막 이런 얘기들을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거 조금 기다리면 되지만 괜히 또 그 사이 화장실 가고 싶고 그 사이 잠옷 갈아입고 싶고 괜히 막 그러고 싶단 말이에요. 사실 12시에 점호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자고 싶은 시간이거나 늦은 시간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식의 점호가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힘든 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나름 그 편했던 게, 점호가 일단 빨리 끝나고 그게 제일 확실해요, 사실. 그 다음에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생활복 주고 밥 공짜로 주고 하는 부분들도 역시나 약간의 저희 사도교육 과정이 생도 과정이랑 약간은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숙사에서 의무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과 동시에 저희한테는 통금이 있습니다. 통금이 이게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교원대의 전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12시까지예요. 12시. 사실 한창 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12시까지 기숙사에 들어가야 하고, 평일에는 외박을 쓸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은 더 못 노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노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12시에 기숙사에 들어가야 된다는 점, 점호를 받는다는 점,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교원대의 특별한 문화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학생들을 괴롭히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누굽니까? 또 교원대 학생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잔머리들로 지혜롭게라고 할게요.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도교육 과정을 통과한 학생들도 있다고 해서 조교님께 한번 그 썰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죠? 저희 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도교육 과정 중 하나가 MAM이었거든요. MAM이 멘토 멘티 같은 거라서 보통 동번들끼리 만나서 뭐 야식을 먹는다던가 뭐 공부를 같이 한다던가, 그렇게 선배하고 후배가 만나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인증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사정상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중간 제출 과정이 있어서 두세 번을 만나야 되는데 그만큼 만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꾸 내라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동기 사진을 넣고 선배와의 MAM 활동인 것처럼 한다던가 아니면은 또 그렇다고 동기 사진을 넣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배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서 모르는 사람과 어깨동무하고 있는 사진을 그냥 넣는다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한마디로 가라로 했다. 맞아요. 그럴 때가 종종 있었죠.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자고 있어요. 만능이거든요, 사실. 지금은 방점으로 하니까 쉽지 않겠지만 저희는 일일이 나왔기 때문에 방에 있지만 자고 있어요 라고 하면 뭐 자는데 굳이 나와. 뭐 술 취해서 자고 있다고 하면은 넘어가 주시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룸메는 자고 있지 않고 완행에 가 있었겠죠. 허걱. 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층장님도 알지만 넘어가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자고 있는지 확인하러 올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안 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한두 번씩 이렇게 봐주는 거죠. 또 통금 때문에 저희 보대원 같은 경우에도 학기 중에는 5시까지 하는 이유가 5시까지 손님이 있어서도 있지만 5시까지 버틸 만한 곳이 필요해요. 밖에서 있기에는 너무 춥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니까 5시까지 뭔가 할 것들이 필요한데 노래방에 가기도 하고 술집에 있기도 하지만 또 보대원에 와서 시간을 약간 때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보대원은 12시 이후에 오시면 무제한권을 할인해 드린다는 사실. 외박을 쓰고 보대원에 오는 건 정말 최고의 선택이에요. 책상에 있어서 과제도 할 수 있답니다. 과제 하다가 보드게임 한 판 하고 다시 과제하고 이게 능률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또 사도교육 과정 중에 재밌는 것이 하나가 기숙사를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룸메랑 쓰게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야식 문화 얘기할 때도 그랬고 동번 문화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교원대는 어울리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기 힘든 곳이에요. 친구들이든 선후배들이든 또는 같이 기숙사를 쓰는 룸메든 생각보다 사람과 부딪혀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은데 어떻게 보면 교원대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또 동기들이랑 지내고 하는 것들 사이에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도교육 과정이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게 잘 안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굉장히 힘들고 괴롭기도 한 일이라 마냥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친구를 짝지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 학기 15주 동안 같이 지내야 되는 룸메라는 존재가 정말 친하게만 지낸다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교원대에 오시거나 교원대를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룸메와 친해지기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원대의 여러 가지 문화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또 말이 길어지면 지루하고 지금의 상황과 달라진 게 너무 많아서 이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원대에서 또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에 워낙에 알찬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원대를 알려드림, 교원대의 특이한 문화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또 교원대의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원대를 알려드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 안녕.